자, 19강 전기에너지 발생과 전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코일로 감겨 있는 이런 이제 형태의 발전기가 있는데, 코일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죠, 그죠? 이렇게 코일은 감겨 있는 이런 도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코일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감겨 있는 도선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전자석이 된다라고 배운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내용이고, 이제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이 코일이 감겨 있는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면, 그러니까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전자석 이제 자기장이 변합니다. 자기장의 양이 변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내가 코일을 이제 지금 자석을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운동 에너지니까 내가 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도된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한다. 옆에다 지금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 번만 보면,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겨 있고 여기 이제 도선이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전류가 일단 흐르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자석을 뭐 S극이든 N극이든 이런 식으로 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석을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이동하는 자석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뭐가 변한다? 자기장이 변합니다.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변해야지만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만, 여기 만약에 전구를 연결했다 그러면은 이제 불이 들어와요. 자,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이 자석을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는 이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석을 가까이 한 게 이제 A라고 하면, 전류가 예를 들어 이렇게 A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자석을 멀리 하는 게 B라고 하면, 이때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전류를 세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 센 자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코일을 많이 감거나, 아니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자석과 코일이 뭐해 있을 때, 서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을 때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전기나 교통카드, 하이패스, 마이크, 인덕션, 금속 탐지기, 전자기타, 여기 있는 예시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자, 발전기는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고 요 사이에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석이 돌아가거나 둘 중 하나가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영구자석 사이에 이제 여기서는 코일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코일로 되어 있고, 회전이 가능한 코일로 되어 있고, 이 코일이 회전을 하면 얘가 빙글빙글 돌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발전소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는 발전기가 이런 원리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코일을 회전시키는 동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코일을 누가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물이 돌려주면 수력발전소, 그 다음에 연료를 태워서 만들어진 물을 끓인 수증기가 돌려주면 화력발전소, 바람이 돌려주면 풍력발전소. 그래서 이 앞에 붙는 것들은 전부 다, 얘가 물이죠. 여기는 화력발전소는 수증기입니다. 그 다음에 풍력발전소는 바람이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를 돌리는 동력이냐면 코일을 회전시키는 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코일이 회전이 되어야 회전시키는 동력이고 얘가 회전이 되어야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물은 높이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일단은 물을 흐르게 만드니까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발전기를 돌리는 거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할게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연료는 이제 화석 연료잖아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얘를 태워서 수증기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근데 물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 같이 갖고 있어요. 같이 갖고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말이 돼요. 어쨌든 간에 수증기가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제 바람이 그냥 움직인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운동 에너지,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발전기와 전동기의 에너지 전환의 차이점을 쓰라고 했는데, 발전기는 지금 위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쵸? 얘는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가 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에너지 전환이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이제 뭘로 바뀌냐? 자,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인데 얘가 다른 형태 에너지로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기 에너지로 시작해서 전기 다림이나 밥솥은 열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전등이나 텔레비전은 빛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디오 텔레비전은 소리 에너지, 그다음에 세탁기나 선풍기, 믹서기는 전부 다 이제 회전시키는 거니까 운동, 모터를 이용하여 모터, 전동기를 이용하는 거죠. 얘네들이 전부 다 전동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자,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으로는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이게 화학 에너지로 충전이 되거든요. 배터리 이꼴 화학 에너지. 그래서 여기 화학 에너지.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전력을 볼 텐데, 소비 전력은 이제 가정기구마다, 이런 전기기구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1초 동안, 자,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와트를 쓰고요. 와트, W라고 하고요. 1kW는 킬로가 1000 단위니까 1000와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전기 에너지를 원래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줄 단위를 쓰고요. 전기 에너지는요. 이거는 이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는 초 단위인 거죠. 초 단위 전기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만약에 60초 동안 사용을 했대. 그러면 여기다 6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 총량이 되는데, 여기서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위가 뭐예요? 1초 동안이니까 이 전기 에너지를 다시 시간으로 나눠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개념이다.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밑에 나와 있죠? 전격 전압을 전격이라는 거는 이제 이 전기 기구에 맞는 전압을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이 전격 전압이 뭐냐면 220V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220V로 연결을 했을 때, 자, 단위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전기 기구의 소비 전력이 됩니다. 단위 시간은 뭐라고요? 1초 동안. 1초 동안. 그러면은 지금 220V 50W로 표시된 선풍기가 있대요.
요렇게 펴진 선풍기가 있으면은 얘는 220V에 연결했을 때 1초당 55주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자 50W인 지금 이 선풍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예를 들어 1시간 사용했다라고 해볼게요. 이 선풍기를 자 1시간 사용했을 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2W 여기다가 요거에 해당되는 시간을 뭘로 곱하는 거냐면 여기다 초를 곱하는 거예요. 자,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에다가 값에다가 곱하기 초라고 하는 시간을 곱하면 전기 에너지가 계산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1시간이니까 몇 초예요?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초잖아요. 1시간은. 그러니까 얘는 소비 전력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5W에다가 전기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5W에다가 3600초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곱한 값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계산된 값은 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전력량은 뭐냐면 단위 시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소비 전력에다가 곱하기 시간 단위로 곱해주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그래서 밑에 보면 요건 다시 일단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기구는 일정 시간 동안은 단위 시간이 아니고 자 시간을 곱한답니다. 시간을 곱한다. 그래서 일정 시간인데 단위가 아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전력에다가 이 시간을 뭐로 곱하냐면 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 여기는 이제 세컨드를 뜻하는 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아워를 뜻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력량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55W에다가 1아워니까 55W시. 전력량의 단위가 와트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시간 사용했으면 여기다 2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와트 단위로 나와 있는 거는 소비 전력이다. 자, 소비 전력은 기준값입니다. 기준값. 1초당 사용한 또는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1초당 전기 에너지가 소비 전력이고요. 이게 기준이죠. 여기서 어디로 갈 수 있다? 전기 에너지로 가거나 전력량을 구하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전력량이라로 하는 거는 요거를 기준으로, 이 전력량을 기준으로 전기 요금을 계산을 합니다. 요거를 이 계산으로.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보면, 전력량이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소모하는 전기에너지 양이다. 그래서 단위는 와트시라고 부르고 WH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 아우어 단위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은 1W시의 의미는 소비 전력이 1W인 전기기구를 1시간 사용했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였나? 이게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소모하는 시간을 곱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단위는 와트시,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44W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44라고 한 와트라고 하는 숫자가 소비 전력이 되는 거고요. 1초당 몇 주를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1초당 44주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1초당 44주. 얘가 44W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120분 동안 전구를 켰을 때 전력량, 120분에 해당되는 시간은 2시간이죠. 그러니까 전력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4W 곱하기 2아우어 해주면 돼요. 그럼 88W시 이렇게 되겠죠. 자, 전격 전압을 물어봤을 때는 여기 써져 있는 걸 그대로 220V를 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물어봤을 때는 여기는 소비 전력에다가 뭐를 곱한다? 초를 곱한다.
시간을. 자, 3시간 동안 켰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44W에다가 3시간 곱하기 3600초가 되겠죠.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뭐 얼마 나오고 단위는 줄 단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데, 자,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지금 빛으로 바뀐 거죠. 자,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포도당으로 바뀐 거니까 화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불꽃놀이는 이제 원소들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화학 에너지로 빛을 만든 거죠. 그리고 자동차, 연료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은 풍력이 바람이니까 운동 에너지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뭐죠? 발전이니까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뜻은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전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공이 바닥에서 튀어오를 때 높이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튀어오르고 이게 바닥면을 거칠 때마다 마찰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마찰이 발생될 때는 이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가 여기서 이제 튀어오르면서 가졌던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합친 것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가 이 바닥면과 마찰을 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바닥면과 마찰이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이 바닥에 충돌하기 전과 후 에너지, 이거는 이제 전체 에너지 총량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더라도 이게 감소한 양만큼 뭘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자, 빗면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 역학적 에너지 양이 뭐냐. 자, 전환된 양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얘가 에너지를 얼마 가지고 있냐 봤더니, 역학적 에너지를 여기 정지 상태니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만 가지겠죠. 자, 위치 에너지만 가진다 하면 얼마를 갖게 되는 거예요? 9.8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19.6줄만큼을 가지거든요. 근데 얘가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마찰이 발생했겠죠.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자, 다 내려온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4, 4, 16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가 얼마였는데 19.6이었는데 다 내려오니까 16줄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감소한 양이 있잖아요. 걔가 3.6줄만큼이 열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6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열 에너지 양은, 자, 그러면 A점에서의 처음 에너지는 지금 얘가 기준면에서 굴러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상태고요.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입니다. 100줄. 자, 그리고 이제 B로 갔는데 B 여기 지금 약간 잘렸죠. 1m/s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근데 얘는 그러면은 요 B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다 가지죠. 자, 위치 에너지는 5m에 해당되는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질량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로 해줘야 돼요? 9.8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98줄이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 1의 제곱 하면 다 곱하면 1이죠. 자, 이거 두 개 더한 값이기 때문에 99줄입니다. 자, B에서의 에너지는 99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고요.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99줄이면 감소한 양이 1이잖아요. 그러면 발생한 열 에너지는 뭐랑 같은 거예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줄이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 보여드리면 처음 에너지 구하고 나중에는 두 개 다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구한 다음에 빼면 됩니다. 그러면 1줄 나오죠. 여기까지 에너지 전환 파트를 보면 되고, 자, 소비 전력이랑 전력량, 전기 에너지 부분이 아까 강의를 여기 중간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거 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내일 와서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전자기 유도 부분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강의를 들어보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